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림반도 얘기입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불법 병합한 곳이죠.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초 대공세의 시작과 크림 탈환을 공언하면서 최근 양측 공방이 격렬해지는 양상인데요. 23일 우크라이나 넵튠 대함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S-400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바로 R-360 넵튠 크루즈 미사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은 미국 AGM-84 하푼 미사일을 본떠서 만든 러시아 KH-35 미사일을 카피해서 만든 거죠. 자체 생산 미사일입니다. 다음은 모스크바 시민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무인 항공기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최소 6개 지역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드론이 러시아 북서부 프스코프주의 공항, 국제공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날아들었는데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일류신 76 4대가 파괴되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프스코프 공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북쪽으로 700km 떨어져 있으며 EU 회원국인 그 옆에 나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국경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 프스코프 공항 외에도 모스크바 지역 외에 4곳, 이 4곳 지역에서 드론 공격이 보고됐고요. 이에 따라 모든 공항의 이착륙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벌써 몇 번째 공항이 폐쇄된 횟수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번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공격용 타격 무기는 주로 드론입니다. 특히 모스크바가 6일 연속으로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확대되는 양상이 본격화되자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미국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가 수개월 만에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는데요. 발레리 자루진이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키이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날아온 러시아 미사일 28기와 드론 16기인데요. 그중 1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공격을 비교해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괴력이 엄청나죠. 미사일, 우크라이나는 가성비가 좋은 자체 생산한 드론인데요. 이것으로 정밀 타격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장을 잃은 와그너 용병 얘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 사망 이후 러시아 용병 와그너 전투원들에게 충성 맹세를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을 공식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겉으로는 충성 강조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수장인 프리고진에 의해 돈을 받고 용병이 된 이 와그너 용병들이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 이들이 공언하고 있는 보복 쿠데타를 우려해서 미리 올가미를 씌워서, 즉 반역 집단으로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부문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요. 인력난을 대체하기 위해서 끝내 아이들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부족한 경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죠. 14세 이상 시민의 고용 촉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10대들도 임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될 수 있고 만 18세 미만 시민 채용도 단순화한다. 네,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러시아 경제정책연구원 가이더 인스티튜에 따르면 지난해 부분 동원령 이후에 러시아 공장의 인력 부족이 19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기업의 42%가 직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도로는 러시아는 현재 66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가 밝혔죠. 다음은 우크라이나 탑건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탑건 등 조종사 3명이 훈련 비행 중에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를 조종하길 바라던 우크라이나 조종사 3명이 지난 25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훈련 비행 중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탑건 중에 호출부 콜사인 주스라고 하는 안드리 필시코우라고 하는 29살 청년 미국이를 조종하는 탑건인데요. 키이우의 유령이라고 알려진 파일럿입니다. 제40 전술 항공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 영공을 수호해왔던 아주 유망한 파일럿입니다. 가뜩이나 한 명이 아쉬운 F-16 우크라이나 조종사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우크라이나는 총선이 10월 그리고 내년 초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재임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만 이 러시아 전쟁 중이라 선거가 어떻게 될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내 부패 척결 문제인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와 전쟁 지원 등이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투명성 제고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이 큰 관건이 되고 있죠.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2021년 우크라이나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0위에 올라 있죠. 부패 지수가 120위, 180개국 중에서 120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로는 우크라이나는 돈을 받고 징집을 면제해온 병무청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체포했다고 26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죠.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구 SUV가 1인당 최대 1만 달러, 약 우리 돈 1,300만 원을 받고 병력 부적격 판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와 같은 병력 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산 몰수와 10년 징역 등 중형으로 법적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이 26만 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8월 29일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측 주장은 지난해 전쟁 시작일인 2월 24일부터 지난달 7월 29일까지 550일 동안에 러시아군 26만 1,840명이 전사한 것으로 집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474명꼴인데요.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또 장비 파괴로는 러시아군 탱크만 4,414대를 파괴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인명피해를 비슷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이 전쟁이 속한 시일 내에 멈춰서 젊은 인명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